사실 자기의 모습이 투영된 존재를 만나면 화가 납니다. 아, 안 좋은 모습이. 그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시게 되는 건가요? 결혼을 하면서 알게 돼요. 잠깐만, 결혼을 일부러 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냥 단순하게 기계를 만들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여기는 자기가 원하던 형체 모양이 안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 만들어가면 자기도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그 모양을. 그런데 완성돼서 생명을 얻는 순간 이렇게 너무 혐오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자기의 어떤 투사 같다는 거죠, 저 마음이. 저는 근데 첫 작품을 잘 만들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한테 이름도 붙이지 않은 거죠. 나중에 그 피조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이름도 붙이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태명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름에 온갖 거를 정말 좋은 걸 다 막 하려고 하잖아요. 생명체를 만든 것 자체가 상당히 위대한 거잖아요. 생김새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여기 엄마가 없잖아요. 네.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특히 엄마가 이렇게 감탄을 해주면서 애들이 커나가잖아요, 보면은.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애를 낳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요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온보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신입사원 뽑아서 첫 팀장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결정되더라고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를 했으면은 거기에 마음이나 영혼을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줬다는 문구들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첫 감정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는데 흉악하게 보이니까 그 감정이 안 가버린 거죠, 어떻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이야기할 때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의 목소리만 울린다고 생각하고 반응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애가 없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물 하시네. 근데 저는 약간 그 이미지가 환대 같아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피조물은 덩치만 크지 아이와 같은 거죠. 아무런 세상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첫 평가가 긍정적이고 환대였다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게 좀 그거랑 비슷하다. 그 AI를 할 때, 이 대화를 할 때, 긍정적인 대화를 주로 많이 하고, 칭찬하는 대화, 사랑스러운 대화를 많이 하면 그런 쪽으로 피드백이 많이 오고,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비속어 가르치고 막 이런 걸로 하면 또 그런 쪽으로 피드백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피조물하고 비슷한 거네요. 실제로 발달 심리학에서 유명한 연구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줬을 때 그렇게 반응하고 모방 학습하는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김혜자 배우님 주연, 원빈 주연의 마더를 보셨어요? 아, 네네네. 그런 감정으로 보게 되는데 되게 2년간의 고통을 통해서 가슴으로 낳은 피조물이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혐오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친단 말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거를 묻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있네요. 빅토르가 어린 나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창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끝그림을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까지 만들고 나서 결혼도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노벨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의 이 젊었을 나이에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생각을 못하고 만들어요, 사실. 그 생각까지 하면 못 만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후 처리를 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만들고 그렇게 됐던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라면은 아마 빨리 공론화 시켜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빅토르랑 이 피조물이 딱 만났을 때 빅토르가 그 피조물을 한번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안아줬거나 한번 했으면 그냥 끝날 얘기인데 그거가 안 되니까 결국 끝까지. 그래서 되게 뜨겁게 시작한 소설이 되게 차가운 데서 끝나잖아요. 이 북극 한기로.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단어로 요약하면 애증 관계 같아요. 애증 관계. 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증오의 관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럴 수 있고요. 괴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는 창조주가 찾아줄 수 있는 건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거 집단으로 나중에 갔던 거 보면은 드라세 집안의 그 몰락한 네네. 집안에 거기에 아가타하고 펠리스하고 이렇게 네네. 서로 간에 그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꿈꿨잖아요. 그리고 거기 통해서 학습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 빅토르를 만났는데도
빅터가 또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의 존재 이유와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 네. 자신의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걸 괴물이 피조물이 나중에 더 똑똑하잖아요. 네. 그걸 다 깨우치잖아요. 네. 처음에 읽어드렸던 더러운 뭐 반영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실 자기의 모습이 투영된 존재를 만나면 화가 납니다. 아, 안 좋은 모습이 투영된 존재를. 그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시게 되는 건가요? 결혼을 하면서 알게 돼요. 잠깐만, 결혼을 누구랑 하셨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지? 저는 제가 아이가 아들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너 닮았고 내 닮았고 외모 얘기를 해요. 할 말은 없지만 좀 미안하죠 항상 얘한테. 근데 저는 이 빅토르와 괴물이라는 게 부자지간 같아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외모든 성격이든 버릇이든 뭐든. 근데 그게 그 아이한테 드러날 때 저는 이성 자녀만 키우고 있어서 일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직면하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만 해봐도. 예를 들면 저는 노래를 못해요. 음치예요. 본인은 몰라. 노래를 계속 불러. 야구 되게 좋아해서 야구 응원가 막 다 따라 부르고 타팀 응원가도 따라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도 타고나기를 잘하는 애한테는 안 돼. 근데 그럴 때 좀 미안하거든요, 그냥. 이야기 좀 멀리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피조물에게 드러날 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빅토르가 일견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분명히. 네. 있는데 여기서 던지고 있는 질문 중에 저는 지난번에 다뤘던 어린 왕자에서처럼 관계는 결국 길들인다는 건데 여기는 이상한 방식으로 결국 길을 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 증오와 미움과 이런 걸로 길들인 게 아닌가. 저도 부모 자식 관계로 저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에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들한테 존경받길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거꾸로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길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면 편해져야 되니까 옷도 막 대충 입고 빤스만 입고 막 돌아다니고 막 아,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지저분한 모습을 다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생활이니까. 근데 과연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얘기할 때 아버지가 존경받으려면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들은 또 그 아버지를 따라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또 저랑 아들하고 DNA가 같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장점은 안 보이고 결점만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단어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들어가 봤더니 저는 아버지는 아들한테 존경받길 원하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길 원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들을 키워내는 건 엄마가 키워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버지랑 관계를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또 저도 부모와 관계, 그리고 내 아이와의 관계, 또 그런 전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존경을 꼭 우리가 에디슨을 존경하는 것 같은 존경을 아버지께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아버지께 받고 싶은 인정이 너가 정말 이 분야에서 최고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들로서 사랑받고 싶은 그런 존재로서의 인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외적인 거나 성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존경과 인정의 관계가 있었으면 이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네.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세상에 누구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봐도 어떤 남자한테 그 아들한테 야, 너 니네 아버지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 사실 엄마랑 많이 싸우거든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본인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시고 저도 그게 커가면서 보여요.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애가 셋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아버지 말 믿지 마.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식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네들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말은 참조사항이지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이 말이 올라오는 순간이 이제 어른이 된 거라는 전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때요? 그게 25, 3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25, 30, 딱 그때네요 그러면. 네, 그러네요. 그걸 가서 얘기하세요 엄마한테. 내가 어디 들었는데 25세, 30세가 질풍노도라더라. 이러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교육학에서 그 얘기가 있던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아이는 부모의 욕망, 부모는 자기 욕망을 아이한테 투사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최대한 그것을 객관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 둘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비유 쓰잖아요. 애는 독립행성 떨어져 나갈 것이다 점점.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도 이 아이가 자기 궤도를 예. 만들다 보니까 내 궤도에 속해 있을 때 내가 태양계인데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향을 받죠. 지구든 달이든. 근데 자기 자체 영향, 행성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버리면 좋은 부모가 되면 가끔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기월식 같이. 사실 그게 25 되기 전부터 그런 바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훨씬 더 좋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겠죠. 물론 너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면 너네 아빠랑 똑같아 해도 그렇게 싫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이걸 꼭 누구한테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었을까요? 방금 얘기랑 약간 여기 와서 떠오른 사람은 저희 아버지가 읽어봤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토르와 피조물의 관계처럼 관계를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제가 아버지께 바라는 모습은 부자도 아니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저한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믿고 그냥 아들로서 인정을 해주시면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저는 무지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게 삶인데 그러면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는 저는 항상성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 네.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부담이 생기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삐걱거리는 거죠.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는 아이대로 또 스트레스 받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냥 있어주는 사람이 되자 그냥 이렇게 있어주는 생각을 사람이 하고 되자. 있는데 잘 못하고 있죠. 그건 어쨌든 항상성이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 우리 좋은 아버지요? 좋은 엄마도 괜찮고 맨날 싸우는 엄마랑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가도 괜찮고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어떤 엄마를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저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해봐요. 그냥 항상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강하고 이게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힘이 되잖아요. 아버지는? 아빠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적은 편이라서 그럼 저 외동이고 이 가족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는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거를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엄마랑 저랑 많이 싸우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잡아주는 솔직히 내 편을 들어주는 아빠? 아니. 그건 아니에요? 맞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했는데 본인은 치킨인데 엄마는 족발이야. 아빠는 뭐 먹어야 될까요? 족발 먹자고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가 터지면 이제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편집 안 해도 돼요? 이건 이현수님 어머니랑 아이, 통화를 한번 그만하시죠. 해보고 똑같이 얘기해요. 어머니는 안 보시는 걸로. 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를 오래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도 결국 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대부분 엄마라는 필터를 통해서 만나요. 엄마라는 필터 없이 내가 내 아버지와 단독자로서 만났던 경험이 엄청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항상. 예를 들면 뭐 목욕탕이든 아니면 엄마가 뭐 어디 나갔는데 아빠가 나한테 라면을 끓여줘요.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그냥 그 고기 쌈을 싸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지는 못해. 우리 경상도는 거기까지 너무 남사스러워.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아버지를 1대1로 만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이 정말 너무 와닿았던 건 그거예요. 거기 있는 분이라는 게 그게 뭐 내 엄마의 남편으로 있든 내 할아버지의 아들로 있든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30 훨씬 넘어서 아버지 만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랑 이렇게 더 가깝게 지내는 거를 보고 어쩌면 아버지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아빠랑 더 싸워라. 전 사실 아빠랑 더 친해요. 친해요. 네. 아빠랑 더 친하구나. 이연탄데. 대표님 어떻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키워내는 게 부모들인데 저는 아까 이미 자라오면서 20살이 넘어가면 부모님들 가치관은 다 들어간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지켜보고 존재만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부모 역할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